네, 지난 정부 검찰이 마치 각본을 짜놓고 그에 맞춰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JTBC가 취재한 중앙지검 내부의 메신저 대화들은 준사법기관이라는 검찰에서 했다고 믿기지가 않는 내용들입니다. 법조팀의 여도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문제 김건희 씨 불기소 문건이 작성되기 전과 후의 상황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취임한 때가 2024년 5월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같은 달이죠. 검찰 수사팀은 불기소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건은 김건희 씨를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 2부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달 뒤인 7월에는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던 김건희 씨 출장 조사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검찰은 2024년 10월에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합니다. 조사 2달 전, 그리고 무혐의 처분 5달 전에 이미 불기소 문건이 작성된 셈입니다. 특히 대면 조사를 하기 전인데도 불기소 문건에는 김건희 씨의 예상 진술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취재해보니까 실제로 이 불기소 문건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된 정황이 검찰 내부 메신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문건을 참고해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앙지검 메신저도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씨를 무혐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만들어둔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라라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겁니다. 그리고 해당 문건에 담긴 증거 불충분 이 문구가요.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썼던 그 10월 달에 공개됐던 불기소장 내용과 같습니다. 네. 앞서 이 문건을 확보했던 김건희 특검은 미리 만든 불기소 문건이 실제 김건희 씨 불기소 그 문건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론을 수사보고서로 담아서 2차 특검에 넘겼습니다. 네, 증거 불충분이 불기소의 핵심 사유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사 보고서 날짜를 허위 기재한 것인데 역시 검찰 메신저가 단서가 됐죠. 네, 보통 수사 보고서를 쓰고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 수사의 경우에는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한 다음에 수사 보고서를 다시 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 내부 메신저입니다. 이번에도 수사 보고서 완료 날짜를 두고 날짜 바꿔도 되냐 묻고 또 특정 날짜를 언급하는 이런 대화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끼리 나눈 대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재수사 등을 대비해서 무혐의 논리를 추가 보강한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에 더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윗선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점이잖아요. 네, 2차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을 압수수색하면서도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했습니다. 다만 메신저 대화가 상급자와 하급자 간 대화로 추정되는 만큼 당시 중앙지검 지휘 라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차 특검은 압수수색에 앞서서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를 최근 출국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이렇게 묻는 텔레그램 보낸 것도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이 의혹은 계속 커질 것 같고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